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생각보다 만났죠, 그죠? 생각보다 신장 깨 있으니까 꽤 오랜만에 보름 이상 걸렸어요, 만나는데, 그죠? 예, 예, 반갑습니다. 새해 그동안 감기 걸리신 분 없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프린트물에 조금 더 실리적인 부분이죠, 그죠? 예. 잠자는 머리 방향. 자, 한마디도 안 했죠, 잠자는 머리 방향에 대해서. 예. 그 다음 애들 책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자는 머리 방향이 오늘 주제다. 일단 어디로 머리를 두고 주무세요? 두고 싶은 대로. 또 동쪽, 또 북쪽은 제외하고 남쪽. 그럼 어디로 머리를 두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북쪽. 북쪽으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북쪽으로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소리도 있다. 방문이 어딘지 나는 모른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북쪽으로 머리 두지 않는다. 왜? 하니까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니까. 또 죽은 사람이 북망산천 간다더라. 그죠? 그렇게 들었죠? 예.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더라. 그 다음에 북망산천 간다더라. 여기에서 이 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의 북이죠. 동서남북의 이 북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이 북자 다르고 이 북자 다르고 이 북자 다 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섞어서 이런 것들을 이걸로 같은 글자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라고도 이제 말이 퍼지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절대적으로 머리 안 둔 방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디요? 어느 쪽으로 절대 머리 안 뒀어요. 온 국민이 똑같이 했어요. 요즘처럼 남쪽이다, 북쪽이다, 서쪽이다, 동쪽이다 이런 말 안 하고 왔다 갔다 한 말이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이 한 방향으로 머리를 절대 피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아랫목 방향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랫목이 이쪽에 이제 불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아랫목이 되겠죠. 그죠? 지글지글 끓는 데가. 그럼 뜨거운 게 양이다, 음이다? 그럼 시원한 윗목 쪽이 음이다. 그러면은 인체도 이제 허리를 중심으로 여기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머리 쪽이 양이라고 보거든요. 팔다리하고 이제 배꼽 밑에 부분이 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자면은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놓고 자면은 요거 머리가 양이고 팔다리가 음이니까 이러면 음양 조화가 서로 맞다 안 맞다? 맞다. 근데 이렇게 두고 자면은 양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양양이 만나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발은 냉골 흐르는 쪽으로 놔둘 순 없다 이제. 양과 양이 만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바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문이 미닫이였다는 거예요. 미닫이였으므로 문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가능했다 안 했다? 가능했죠. 요즘처럼 여닫이라면 요즘처럼 이러고 여닫는다 그러면 여기에 머리 놔두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위험하잖아. 그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대가리 다치고.
이거는 이제 문 열면서 머리가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게 미닫이였거든요. 예. 우리 옛날 조상들은 두 군데를 피했어요. 한 군데는 아궁이 쪽이고요. 한 군데는 장롱 있는 쪽이요. 장롱 있는 쪽은 왜 피했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생활 측면이에요. 생활 쪽이에요.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서 뭐 논밭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빨래하고 뭐 아침밥하고 할 때 이불을 먼저 개 올리잖아요. 애들은 자고 있고. 그랬을 때 이불 얹다가 베개 떨어지면 애 얼굴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제 얼굴 쪽을 장롱으로 두지 않아서 다치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남은 쪽이 어디밖에 없어요? 맞은편 벽하고 미닫이로 되어 있는 문 쪽으로밖에 머리 둘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세월 흘러가지고 연탄 보일러 들어오고 기름 보일러 들어오고 도시가스 보일러 들어오면서 온 방이 지글지글 끓으니까 이제 머리를 어디로 둬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민족이 돼버린 거다 이거지. 그죠? 온도를 사용한다, 구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요. 구두를 사용하는 게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이게. 중국이 침대가 발달하고 일본이 다다미가 발달하고 서양 사람들이 침대 벽난로가 발달했던 이유도 구들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구들 문화에 앉아가지고는 지글지글 끓는 게 너무나 좋거든요. 자기네들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입식 생활 패턴이잖아요. 의자에 앉고 침대에 눕고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절들이 거기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아랫목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못 앉아 있어요. 이게 관절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의자 갖다 줘야 앉아.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그럼 이 아궁이 이야기가 뭐예요? 요게 이제 검증된 내용. 이건 검증된 거 맞죠? 그죠? 온 국민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럼 왜 이런 말이 그럼 갑자기 나왔냐 이거지.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논리가 맞으면 될 것 같아서.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가리키는 북쪽이 동서남북의 북은 아니라는 데 있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잠시 기분 나쁘지만 이제 죽은 사람 갖고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이 죽은 사람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이제 발인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있다 발인을 해서 이제 관을 메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산줄기가 요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관을 이렇게 묻을 거단 말이에요. 묻었을 때 여기가 조금 높고요, 이쪽이 조금 낮아요. 그죠? 그럼 머리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머리가 높은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들어봐. 현장에서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밑에서 이제 소고기 국 끓여주고 올려보내고만 하니까 이렇게 눕히는 게 기본이단 말이에요. 근데 서쪽에서 산줄기가 이렇게 언덕이 한 줄기가 내려오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머리 둬요? 이렇게 머리 안 두죠? 다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머리를 둔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산이 있으면요, 남쪽에서 산줄기가 이렇게 북쪽으로 내려오게 하면은 여기 머리 어디다 둬요? 당연히 이렇게 두죠. 자, 그럼 여기서 머리 두는 100% 원칙은 뭡니까? 에? 배산임수에 맞췄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 발바닥 쪽은
이쪽은 머리를 두고 물 쪽으로는 내리막 쪽에는 이제 발을 두게끔 시신을 묻은 거 이거 100% 지켰죠. 폐산인수를.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뭐 이쪽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죽은 사람은 어디다가 머리를 둔다? 전부 다 답이 뭐예요? 뒷산이죠. 뒷산 쪽으로 머리를 뒀잖아요. 오케이? 예. 뒷산 쪽으로 결국엔 머리 둔 거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북이라고 하는 글자가 뒤쪽을 의미해요. 그냥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그냥 뒤쪽이에요. 집 뒤쪽을 북쪽이라고 했어요. 그 흔적이 어디 있느냐면 왕릉 있죠. 왕릉. 조선왕릉이요. 조선왕릉에 가서 안내판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한 글을 써놨어. 왕릉은 이제 뒷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뒷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왕릉이 여기 있으면 이걸 뭐 이렇게 돌담을 쳐놨어요. 이 돌담이 이제 주변에서 바람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구분담장이다 해가지고 곡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요걸 쳐놓고 이쪽으로 이제 향하게 해놓은 게 왕릉의 기본 형태입니다. 왕릉 안 가보신 분들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왕릉을 그려봐도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해도 전부 다 거기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동쪽과 북쪽과 서쪽은 맞고 남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걸 글로 적어 놓고요. 여기서도 동쪽과 북쪽과 서쪽을 둘러싸고 남쪽을 향했다라고 써놔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뒤쪽이 북쪽이니까 거기서 왼쪽이 동쪽이 되고 이게 서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린 쪽을 남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가더라도 서원에 강당이 있으면 서원에 이렇게 강당이 있으면 여기 자그마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강당이나 사당이면 이 건물을 뭐라 그런다? 이쪽에 있는 거를 동제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걸 무조건 서제라고 해요. 이게 동서남북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쪽 편을 동제, 이쪽 편을 서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뒤쪽을 그냥 북쪽이라 보고 이걸 무조건 그냥 남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제, 서제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동서남북의 북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군주죠. 너무 못 썼다. 군주는 남면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군주는 남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임금님 앞에서 남면을 하면 안 돼요. 임금님만 남면해야 돼. 그래서 근정전이 있고 근정전 앞에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앞에 세종로가 있잖아요. 6조 거리. 그러면은 여기에 2조, 예조, 형조, 호조,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이렇게 쫙 이제 요 있는 거리 6조 거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금님만 남양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양 아니면 서양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임금님만 남면하라. 대신에 임금님 구역에서 벗어나서 자기네 집에 가면 남면하는 건 돼요. 자기네 집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야 될 거는 뭐예요?
동서남북의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죠. 논리 중에 검증 안 된 논리가 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한다. 맞다. 검증 안 된 논리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논리가 맞다고 진리이냐, 진리인가, 논리가 맞다고 이해돼요? 제 말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논리가 맞다고 해서 진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얼마예요? 어디에서? 수학 분야에서 2라고 약속하자 했지요. 그죠? 2가 진리가 아니죠. 엄마 아빠가 모였더니 어떻게 돼요? 자식 하나 놓으니까 3명, 자식 둘 놓으니까 4명. 은행나무는 두 그루가 만나니까는 몇 개가 만들어져야 은행 알갱이가 수도 없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연법에서는 정확하게 정해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연법에서는. 무조건 이러고 논리가 맞다고 진리인가에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내 머리로 이해되었다고 진리인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공부할 때. 내가 이해된 거는 맞는 거야. 내가 이해 안 된 거는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부를 제가 항상 공부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풍수를 했는데 그 똑똑한 사람 부류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장원급제 합격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똑똑했다는 얘기. 서원풍수, 궁궐풍수, 사찰풍수, 양반집풍수, 이런 것들 엘리트 풍수단 얘기예요. 엘리트 풍수, 엘리트들이 했던 풍수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 문화재 풀기도 바쁜데 내 머리로 문화재 안 풀린다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조심스럽게 이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민이다 아니다? 우리들은 평민이다. 지금 양반 계급은 없어졌지만 엘리트 학문을 평민들이 배운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틀렸다고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맹신하란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맹신하란 소리도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과학적인 사고는 옳은 것이고 동양적인 사고는 틀린 것이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조금 바꿔줬으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암 완치율이 수술을 했을 때, 암 수술을 했을 때 무슨 수술을 했을 때 완치율이 40%다. 이거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죠. 10%다. 이것도 과학이라고 해요. 통계학으로. 풍수에서 여러 집 중에 한 집이 한 번씩 이제 뻥 하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 사주팔자로 분석을 했든 풍수로 분석을 했든 그랬을 때 확률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무조건 서양 학문이 아니라고 이제 무시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절대로 맹신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무시하지 말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북망산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북망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북망산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저승에 있는 산이에요. 북망산 중국 낙양 근처에 있는 커다란 공동묘지 산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낙양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다 갖다 묻었다?
북망산에 갖다 묻은 거예요. 공동묘지예요. 고유명사예요. 거기에 이 북자를 또 동서남북의 북자로 또 이퀄 시켜가지고 또 열심히 또 자기 논리가 맞는 것이냐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논리죠. 그죠? 국어사전 에센스 가서 딱 찾아보세요. 북망산 딱 찾으면 낙양의 근처에 있는 큰 공동묘지산 탁 나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궁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은 뭐예요? 검증된 내용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것들은 제 논리일 따름이겠죠. 여기까지는 검증된 거. 이제부터는 제 이론이에요. 그럼 제 이론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론과 다를 바 없다. 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론이나 이 이론이나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떠한 이론을 피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세 가지로 저는 해요. 하나는 풍수적인 거, 하나는 수맥, 저 수맥 인정하거든요. 그 다음 사주적인 부분도 이제 해갖고 저는 이제 해드려요. 자, 풍수다. 자, 제 논리는 어땠냐면 먼저 1번이요. 그 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궁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조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거지. 근데 아궁이가 없어진 지금 현대 21세기에 와서는 아궁이가 없어졌으므로 갑자기 동서남북이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구조 속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구조가 사라졌다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가 뭔가를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더 옳다고 봤어요. 제 개념은 갑자기 동서남북 튀어나오는 것보단 두 번째 논리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걸 뭘로 봤느냐면은 이놈하고 여기에 안방이라면 여기에 붙어있는 화장실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다지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이거는 더러운 게 뒷간이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떨어져서 자는 게 좀 더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차피 장롱이 어디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겠네. 장롱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창문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 중에서 절대 안 들어갈 곳이 어디죠? 잠시만요.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절대 안 들어갈 곳은 여긴 안 들어갈 거야. 걸거치니까. 그럼 1번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져요? 붙박이장이 없을 때, 장롱이 없을 때, 이 안으로 장롱 다시 드레스룸을 다 빼버렸을 때 침대가 여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장롱이 있거나 붙박이장이 있으면은 1번에 놓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그 다음 가운데서 주무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가운데서 주무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 주무시는 거는 조건이 붙는다. 이쪽에서 주무시는 거는 첫째, 이쪽 문을 열고 닫을 때 자고 있다가 손을 내밀고 있으면 다치기 쉽다 안 쉽다? 쉽죠? 그러니까 이 벽면이 길어서 여기 협탁을 하나 놔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협탁을 꼭 놓으시란 얘기예요. 여기는 손 안 다치게 문 열고 닫는데 지장 없도록.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한번 들어올 때는 여기에 토일렛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토일렛은 여기에 있고 드레스룸이 여기 있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드레스룸이 없고 바로 토일렛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거 없고요. 변기하고 이 사람 얼굴하고 얼마 떨어져요? 1m 내지 1m 20. 변기하고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변기가 여기 있거나 여기에 협탁 놓을 자리가 없다면 여기는 머리 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수 있는 곳이 여기죠. 이렇게들 이제 좀 많이 둡니다. 텔레비전이 조금 신경 쓰이시는, 전자파가 좀 신경 쓰이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좀 띄우시면 돼요. 30cm만. 신경 안 쓰이면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여기 이제 뒷방이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평소 땐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여기 방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이대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방이 하나 맞은편에 40평대급 이상이 돼서 여기 맞은편에 방이 하나 더 있다면 여기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바깥바람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대로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방문을 항상 닫아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 때 이 창문을 열어놓든 안 열어놓든 상관없이 여기에 협탁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자기 이마보다도 1cm 이상 높게끔 책을 올려놓든지 화분 스탠드를 올려놓든지 해서 바람을 막으시면 돼요. 여기가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없었을 땐 상관없어요. 없었을 때는 이렇게 문이 안 열리고 이렇게 문이 열리겠죠. 이쪽이 없다면. 그 다음 이렇게 잘 때, 어른들이 이렇게 잘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죠. 밑에가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이제 밑에 걸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뭘로 커버를 하면 되느냐면 이 부분에다가 파티션 개념을 하나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바람이 오는 것도 막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배꼽 밑에도 보이지 않게끔. 요거 정도면은 뭐가 제일 안전한가 해봤더니 그 우리 음식점 가면은 그 가리개들 있죠. 손님하고 이렇게 칸막이 가리는 거요. 높이 한 요만 정도 하고 폭 한 90cm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짜가라 무늬로 이렇게 해갖고 창호지 바른 것들, 예, 55,000원 뭐 기타 등등 그런 걸로 하나 가려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배꼽 밑에가 보이지 누워있는 사람의 배꼽 밑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풍수 논리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저는 수맥을 인정한다 했으니까 수맥이 뭐 여러가지 폭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수맥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굳이 여기서 잘 필요가 있다 없다? 피해서 주무시는 게 낫단 얘기예요. 침대를 조금 옆으로 움직이든지 어떻게 움직이든지 해가지고. 제일 나쁜 거는 뭐예요?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갈 때 겹친 부분은 많이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력 있으신 분한테 수맥을 이제 피하시겠다고 한다면 실력 있으신 분한테 여쭤보는 게 맞고요. 조금 배웠다고 뭐 흉내 내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내가 이러면 느껴 이러고 이제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 말고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셨던 분들 있죠. 최소한 5년 이상
수맥 강의를 하신 분한테 가면 제일 속지 않는 방법일 거예요. 아, 내가 하다 보니까는 느꼈어. 이거 가지고는 자꾸 수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질을 떨어뜨립니다. 도사틱하게 가는 말일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세요? 도사틱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 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분의 사주팔자까지도 계산을 해본다. 자, 저는 어느 분 이론을 쓰느냐 하면 사주에서는 저는 박유루 선생님 이론을 차용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띠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정도 개운법이면은 저도 인정을 해서, 물론 사주팔자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머리 이래 잠자라 저래 잠자라 하는 논리도 여러 개가 있어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잠자는 머리 방향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가들마다 머리 두는 방향 이야기 다르고요. 풍수하는 사람 머리 방향 다 서로들 다 다른 이유가 자기는 어느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요거는 박일우 씨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띠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그럼 또 피하자 이거지, 사주팔자에서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최소한 서쪽과 북쪽 사이로 머리를 향하지 않게 하라. 서쪽과 북쪽 사이입니다. 서쪽 북쪽이 다 아니고요. 시계로 따지면 이쪽 방향 있죠.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8시, 9시, 10시, 11시면 10시 방향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이면 10시 방향 쪽으로는 머리 두고 자지 말아라, 이띠는. 그 다음 범말개띠는 동쪽과 북쪽 사이로 머리 두고 자지 말아라, 1시 방향이에요. 뱀닭, 소띠는 동쪽과 남쪽 사이 4시 방향으로 머리 두고 자지 말아라. 그 다음 원숭이, 쥐용띠는 서남간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아라, 7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거 3개를 믹싱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검증된 거예요? 전통 풍수 이론에서는 아니죠. 사주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 자체도 오리지널 풍수 이론만 활용한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저도 알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제 고민한 끝에 이것도 이제 첨가하게 된 거고, 그 다음 수맥도 첨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세요. 됐습니까? 너무 진지했어요? 그럼 저 이제 나중에 찍고 나면 저거 갖고 또 인터넷 또 올릴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인터넷 올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또 여러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 소리 나오면 나오는 거지. 나는 이렇게 본다, 여기까지가 검증된 거, 이건 내 이론. 그래도 최소한 자기께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보단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허와 실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제가 22살 때 하면서 누구보다도 비판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작하면 비판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부하기 바빠. 그냥 막 주워 담기 바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럴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선택해라 이거지. 창문 저는 별 신경 안 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책상 방향이요. 요즘 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머리 탁 들면 앞에 뭐가 보여요? 공부하다가 탁 앞에 보면은 뭐가 보여? 벽이 보이죠. 그죠? 벽을 보고 바라보는 게 공부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생각해 봤다 안 봤다?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삽니까? 옛날 양반들은 제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또 문화재 가서 또 열심히 찾아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 문화재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사극만 열심히 봐도 답이 나오더라. 옛날에 역시 미닫이입니다. 그럼 이게 옛날 양반들이 사랑채에서 뒤에 병풍을 치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쪽 바라보고 공부했지. 5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공부한 사대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5대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문 등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요즘에 방이 애들 방이 적어가지고요. 책상 넣고 침대 넣고 나니까 벽 안 보면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자기 방 갖고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벤지집에서 태어났구만. 자기 집 없이들 많이들 사셨잖아요. 그죠? 밥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 옛날 양반들은 그래도 음양오행에 대해서 우리보다 도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 돌리고 공부는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조금 방이 길면 어때요? 조금 이렇게 방이 길면 이쪽에서도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이러고 공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전마마 납시오. 그럼 여기 이제 중문 하나 있고. 제가 이러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거랑 유사하게 따르고 있는 게 지금 사장님들 집무실이에요. 지금 사장님들은 문이 이렇게 딱 열리면은 맞은편에 제일 맞은편 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안 그러면 이쪽으로 상을 놓고 이러고 근무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는 얘기죠.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근무하세요. 그죠? 그럼 공통점을 보니까 뭐였더라? 아, 자기 방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방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그 방 주인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최소한 문을 등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거죠. 문을 등지게 되면 학생들 방 입장에서 문을 등지게 되면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죠.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애가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애 그 뭡니까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끔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는 이게 딱 제일 좋아. 근데 A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안 하다? 불안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갈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냅두세요. 그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면. 근데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애들이라면 이렇게 등 돌리고 공부하면서 집중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제대로 집중 안 하고 사부작 거리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 하나 하고 이제 별 잡생각 다 드는데 뒤에서 엄마가 아빠가 들여다볼까 안 들여다볼까 이러면 애가 자기 방에서도 불안하겠다 안 하겠다? 자기 방에서도 불안감을 가지면 애가 정서적으로 좋겠다 안 좋겠다? 당연히 안 좋죠. 똑똑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용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속적으로. 제가 요거 여기서 말하는 지는 최소한 부처님이나 뭐 성현들이 말한 지혜는 아닙니다. 지식이 지식. 예.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 소스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속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한 것보다 성공한 사람 중에 이거 없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것보다. 근데 똑똑해도 팔방미인인데도 성공한 사람이 안 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자라날 때 눈치 보는 것만 보고 자란다면 나중에 호랑이 새끼가 되겠느냐 하는 거지. 호랑이 새끼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용감한 것보다는 못하고. 정주영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해보기나 했어 하는 소리를 18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럼 진짜 그렇게 사법고시 패스할만큼 머리 좋았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에 똑똑한 것보다는 용감한 자가 낫고 용감한 자보다는 덕 있는 자가 낫고 덕 있는 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자, 그러면 애들 방은 벽을 보긴 벽을 봐야 되겠는데 왜? 진짜 그야말로 침대 넣고 책상 집어넣어야 되니까 둘 다 힘드니까. 그랬을 때 넣긴 넣는데 벽을 본다면 그럼 차라리 어느 벽이 낫겠느냐 이제 답이 나와요. 문에서 제일 떨어진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간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놨더니 문을 등 돌려서 불안해져요. 여기서 또 이렇게 놔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불안해져요. 제일 좋은 자리를 책상을 놨더니 답이 안 나와. 벽을 보고 하려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놔두고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러고 뒤에 인터넷선 줄줄줄줄줄줄이 다 나오는데. 그럼 제일 좋은 자리는 기본적으로 침대를 주라. 그리고 붙박이장이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붙박이장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 책상 갖다 놓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안 좋지. 여기서는 이렇게 놓아. 그럼 90도라도 옆으로라도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요. 등 돌리고 공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서는 이렇게 놔두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 우리 집은요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편법을 써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 가면은 뭡니까? 편의점 가면은 A4 용지 반 접은 정도요. A4 용지 있죠? 그게 반 정도 접은
스탠드 거울을 팔 거예요. 사각형이든 동그란 거든. 그래서 그 스탠드 거울을 사가지고 여기서 있을 땐 요렇게 설치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게끔 만들고요. 여기는 요쪽대로 설치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수맥을 체킹했더니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하면은 어느 쪽으로 옮기면 되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더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책상을 옮기면 되죠. 그죠? 근데 두 개 다 가능하다면 이제 풍수적으로 이야기했고, 수맥으로 이야기했고, 세 번째 사주 갖고 이야기할 때 역시 띠별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이 방향은 피하고 책상을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돼지 토끼, 어디 적으실 때 있으면 계속 적으세요. 돼지 토끼 양띠는 동남쪽을 바라보고 공부하지 말아라. 번말 개띠는 서남쪽을 바라보고 공부하진 말아라. 뱀, 닭, 소띠는 서북쪽을 바라보고, 서쪽과 북쪽 사이죠. 10시 방향이죠. 서북간으로 바라보고 공부하진 말아라. 원숭이, 쥐, 용띠는 동북쪽을 바라보고, 동쪽과 북쪽 사이 1시 방향이죠. 바라보고 공부하진 말아라. 이것도 또 누가 인터넷 보고 저 김상범이 저 논리 어디서 갖다 쓰는 거야 이러고 또 욕할란가 모르겠다마는 제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좀 쉴게요. 질문 주세요. 참 그런 거 있죠. 부부가 서로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머리 잠자는 방향 할 때 부부가 서로 이제 옆구리를 베고 자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서로 발을 보고 자야 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주를 따라 자면 됩니다. 대주. 그 집안의 큰 기둥, 을 따라 주무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주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거죠. 제주는 남자예요. 예? 이건 씨앗 이야기잖아요. 김씨, 씨, 박씨 씨앗 이야기니까 수학 첫 구절에 나오죠.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 하시다.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이러고 나올 때 생하셨다라고 해서 이 씨앗 이야기는 제주는 남자가 맞는다. 근데 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논리를 생각을 해요. 꼭 남자일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하는 거지. 남자는 20년 동안 백수야. 그 집을 생계를 이끌어온 거는 와이프가 20년을 생계를 이끌어 왔다면 그 집안에 남편 따라자가고 운 열릴 일이 있겠다 없겠다? 없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집안에 경제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따라자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대주 개념을 그렇게 잡았어요. 제주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 다음 각방을 쓴다면 알아서 주무시면 돼요. 각방
낮방을 쓸 때는 자기 패턴대로 예, 자기 때 맞춰서 주무시면 된다. 그럼 이제 하나 이제 포기하면 돼요. 나는 사주대로 그러니까 그 머리 잠자는 방향 자체도 박이루 씨라고 하는 분의 논리를 제가 차용한 거예요. 다른 분 철학관에서는 다른 논리를 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100%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갑다. 만약 그렇게 잘 수 있으면 땡큐다. 오케이요?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운이 열려. 라고 확답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사가 되더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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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수맥을 판 그 동판을 판 단체에서는 차단됐다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팔지 않은 다른 단체에서는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거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수맥을 팔더라도 땅에 접지를 시켜야지 완전히 차단된다라고 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이 부식이 됐을 때 문제예요. 동판이 부식이 됐을 때 문제라. 그것까지도 방침을 하셔갖고 잘 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제품을 사라, 이 협회에서 나온 거 사라, 저 협회에서 나온 거 사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피해서 프로한테 딱 맡겨가지고 제일 안 흐르는 방향 쪽으로 딱 피해서 자라라고 하는 게 제일 옳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제품을 안 써도 되니까. 저는 동판 위에서는 안 해봤어요. 동판 위에서를 측정을 안 해봤어요. 예. 예. 제가 동판 위에서는 안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할 때요, 아예 미리 땅만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원주택 지을 때, 안 그러면 이제 공장터 지을 때 땅만 평평하게 만들어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수맥을 체킹을 해서 이제 쫙 어디로 수맥이 흘러가는지를 이제 설계 도면에다가 다 옮겨놔요. 필지 위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설계사가 집을 그 위에다 그릴 때 오버랩 딱 시켜가지고 자는 방, 소파가 들어갈 자리가 수맥이 안 걸리게끔 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대로 딱 건축해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수맥 위에서 자는 것 자체를 차단시키고 아예 아무것도 안 깔고 아예 지을 때부터 피해서 지어서 올려버립니다. 제 방식은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거. 예. 예. 창문에 두지 마라. 어느 풍수책은 창문 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머리 두고 자라는 책도 있고요. 풍수 인테리어 책이. 어떤 책은 그쪽으로 두지 말라는 책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쟤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수 없이 또 옛날 또 우리 양반 팀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머리 둘 수밖에 없었다 했죠? 남은 벽이 아궁이 빼고 장롱 빼면은 또 다른 벽 아니면 이 장롱이야. 또 다른 벽 쪽으로 머리 안 두면 이쪽으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쪽 방향은 바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방향이에요.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환기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따뜻하든 춥든 환기가 잘 되고 항상 세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장풍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겨울에 시원하기도 여기가 제일 시원하단 말이에요. 여름에 뜨겁긴 또 제일 뜨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어쨌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저는 창문이라도 오케이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란 말 안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문 안방에서 또는 애들 방에서 이 창문 쪽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문하고 똑같이. 그랬을 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면은 저는 머리 두고 또 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해돼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전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책들마다 다 다른데.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소파를 두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풍수적으로는 이게 좀 더 맞아요. 집안은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 집은 자기가 통제하는 위치여야 돼요. 풍수적으로는 이게 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놔두니까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겨요? 외부인에게 잠옷 입고 있고 반바지 입고 있는 것들이 불편하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소파를 놓으면 들은 누워 있어도 일어날 시간도 있고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풍수적으로 하면 옛날에 평소 때 의관을 제대로 쫙 갖춰져 있고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옛날 입장에서는 집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이건 풍수적인 위치고요. 요거는 생활의 편리함 때문이에요. 근데 전기 코드는 거의 다 어디 있어요? 전기 코드는 다 이쪽에 있죠. 소파 이쪽에 놓으라고. 풍수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러니까 수맥으로도 이제 그렇게 흐른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0% 또 수맥 때문일까? 근데 수맥 영향이 많은 건, 네? 예. 왜 주무시는데 옆에 벽에 금 갔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면은 단독주택이 먼저 무너질까요? 아파트가 무너질까요? 빌라가 무너질까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 지진이 똑같이 났다.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단독주택, 빌라, 그러니까 연립주택이죠. 아파트 3개 중에. 아파트가 제일 오래 견딥니다. 아파트는 철골이 들어가 있어요. 철골. 아파트는. 근데 빌라나 단독주택은 뭐예요?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근자가 이 근자가 아니죠. 그 무슨 근자입니까? 근육할 때 근자요. 얇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못 견디는 게 낮은 집이에요. 높은 집이 오히려 좀 더 견뎌요. 자,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갈게요.